우리는 네이버 관련 기업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관련 기업인 까지 봐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및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도 엮이며 애플의 비전 프로 OS 앱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에서 다 엮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면 거래 대금해서 잘 띄워줬고 허리 라인 크게 이탈 안 했고 윗구간에서 요렇게 놀고 있고, 얘는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상 진빼기 구간입니다. 여기서 봉이 끝났을 때를 보고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자동 매수로 매도를 할 때 여기 이탈했을 때 손절해주세요 라는 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제가 2023년 12월쯤에 동강 채널에 출연을 해서 내년에는 어떤 것을 주목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서 섹터 중에 하나는 AI, 즉 인공지능이었습니다.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국내에는 전무하기 때문에 AI가 진짜 주도주가 됐었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기술력이기 때문인데요. 전기차를 본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라서 2차전지 배터리 부문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말이죠. AI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AI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데이터를 수집 그리고 분석을 해서 주입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아니라 알아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실제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성으로의 인공지능을 필요로 합니다. 애플이 자체적으로 생성형 AI를 디바이스에 접목하려고 여러가지 시도를 하면서 돈을 쓰기도 하고 인력을 투입했지만 그 기회비용에 대비해서 현재 샘 알트만의 오픈 AI가 보여주고 있는 챗 GPT의 성장에 대해서 애플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스닥 시총 1위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뺏기면서 더 조급해졌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애플이 자체 개발하던 것을 다시 오픈 AI와 협력을 한다는 부분과 생성형 AI 즉 디바이스 기기에 AI를 접목하는 부분을 포기 못하고 자존심을 버리더라도 다시 해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AI와 생성형 AI가 정해진 미래일 수밖에 없다는 빅테크들의 움직임과 투자, 최근 실적들을 보면서 주가가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빅테크들은 오르는데 애플은 왜 지지부진하지? 하는 생각처럼 애플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애플의 미래는 디바이스 기기에서의 글로벌 점유율 그리고 앱스토어를 통한 데이터까지 그 어느 기업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이 부분을 감안해서 당장 가까운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곳은 바로 생성형 AI가 아닐까라는 상상까지 해보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토대로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아이패드 출시보다도 6월에 있을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에서 애플은 무언가를 내놓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뒤처진 AI 기술의 시장 평가를 어떻게 뒤집어 넣을지 주목할 만한 행사라고 생각도 되고요. 당장 우리가 이 행사에 기대해야 되는 것은 OLED 관련주가 맞지만 이미 올라버린 선익 시스템과 같은 기업을 보는 것은 무리수라고 생각됩니다. 더 올라가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은 저는 안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에서 과거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어떤 발언을 했었고 시장은 어떻게 변화했었는지 파악을 해보면 되겠죠. 이 행사의 특징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애플의 운영체제 및 기술 발표의 장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애플의 소프트웨어 iOS라는 것은 아마 애플의 디바이스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드는데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 WWDC 행사의 경우 iOS부터 패드, 맥, 워치, TV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최신 디바이스 기기인 비전 프로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시장에서 예상하듯 이번 WWDC 2사는 AI 기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행하고 있는 코파일럿에 대한 부분을 과연 애플이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PC에 대한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설지 몰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PC의 시대는 하락을 하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시작해서 아이패드나 애플 워치나 이런 부분으로 점점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애플의 성장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커스터마이징의 시대입니다. 쉽게 자기 입맛에 맞는 사양대로 주문을 해서 만든다는 의미로 맞춤 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애플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애플의 음성 인식 시리는 더 크게 개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문에 애플향으로 음성 인식 및 챗봇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인 브리지텍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기업의 차트를 보면 2023년 2월부터 4월 전까지의 주가 흐름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면서 차트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기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한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기업을 봐야 되고 손절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야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큰 손실, 반대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네이버 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2021년 2.12%대의 배당률, 2022년은 3.73%대의 배당률, 그리고 2023년도 기준 2.2%대의 배당률까지 본다면 배당도 꾸준하게 하고 꾸준한 실적이 나온다는 기업이기 때문에 막 난장판인 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기업을 매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적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의 기업을 더 보면 브리지텍의 후발주자로 AI 및 통번역의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삼성전자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던 플리토라는 기업도 같이 봐야 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엮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 기업의 경우 단순한 테마보다 실제로 삼성 갤럭시 S24 기기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협력을 실제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 놓는 겁니다. 플리토 기업의 경우 이런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으며 역배열과 정배열의 딱 트리거 포인트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출은 성장을 하지만 영업이익은 적자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상 컨센서스는 흑자 전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보면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은 현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유연한 기업만 살아남고 직장에서도 유연하지 않은 상사들은 살아남을 수 없고 밑에 직원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을 시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가장 높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소프트웨어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지능의 경우 소프트웨어, 통신, 인터넷, 헬스케어, 바이오, 유통, 전자,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그 분야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출을 일으킨다면 이 섹터의 캐파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챗 GPT의 사용자는 100만 명을 달성하는데 단 5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과거의 인스타그램은 2.5개월, 넷플릭스는 3.5년보다 더 빠른 시간에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해외 사례를 봤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국내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니까요. 그래도 인터넷 플랫폼 분야에서 국내 대표적인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클로바 X로 인해서 과거 큰 시세를 봤던 인공지능의 짧은 큰 상승 시기를 아마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에게 맞는 글쓰기부터 홍보 문구 및 마케팅 문구에 대한 초안까지 모두 다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일상 대화나 상품 검색, 계획, 일정표 등 다양한 부분까지의 한국인에 딱 맞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네이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배달의 민족 앱을 자주 들어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는 생성형 AI가 메뉴를 추천해줍니다. 내가 자주 시켜 먹었거나 클릭을 했다거나 연동돼서 들어갔던 부분을 통계내서 말이죠. 그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와 배달의 민족이 손을 잡아서 애저 오픈 AI 서비스 기반 생성형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메뉴 뚝딱 AI라는 서비스를 도입한 것을 보면 우리는 네이버 관련 기업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관련 기업인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봐야 됩니다. 네이버 생성형 AI의 클로바 X의 대표적인 관련 기업이자 마이크로소프트 및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도 엮이며 애플의 비전 프로 OS 앱 연동 게시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에서 다 엮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면 꾸준한 우상향을 가지고 큰 이탈 없이 이쁜 상승 곡선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기업들을 가지고 어떻게 팔로업을 할지, 길게 분할해서 매매를 할지, 짧게 자동 매매를 걸지는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과거 영상을 보시고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올리는 커뮤니티의 글이나 산업 분석 및 매매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아닙니다. 내가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다도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그 부분을 잘 맞춘다면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금융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부수입으로 얻는 그런 투자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주식 투자자가 되려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